뮤직 파워 스테이션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에서 처음으로 K-팝 걸그룹을 모셨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첫 번째 정규 앨범 플레이그라운드를 발표했습니다. 걸그룹 캔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의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의 루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의 헬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의 베니입니다. 제너레이트 팟캐스트에서 지금 K-팝 아이돌과 함께 촬영하는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고? 최근에는 또 저희가 음악 방송을 했고요. 네.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음악 방송을 좀 하고 저희 이제 해외에 나가서 조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다음 앨범을 이제 찍었습니다. 해외면 혹시 인도네시아 스케줄 말씀이실까요? 네네, 인도네시아 갔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활동을 하죠? 저희 인도네시아에 가서 여러 다른 프로그램 하고 또 팟캐스트 것도 하고 저희 팬미팅이랑 공연 같은 거 주로 했습니다. 음악 방송도 사실 최근에 5개 방송사에 음악 방송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네. 캔디스에게는 첫 음악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음악 어떠셨어요? 긴장도 네. 많이 됐는데 사실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좀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고 긴장될 때 이렇게 서로 보면 긴장이 풀리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곡 제목처럼 재밌게 무대를 한 것 같아요. 타이틀곡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셨잖아요. 네. 인기가요, SBS 인기가요 할 때 저희가 방청권이 10장 나와서 그 이제 팬분들이 오셨어요. 하면서 재밌었어요. 인기가요에서. 네, 그때 아마 막 영상 보면은 그 객석에서 엄청 큰 소리로 들리거든요. 다른 방송은 안 들리는데 맞아. 딱 네. 그 인기가요만 많이 들려서 아, 되게 약간 하면서 신기했어요. 약간 그런 응원을 받으면서 하는 건 또 처음이라 네. 하니까 더 신나더라고요. 캔디스라는 팀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는 좀 아직은 낯설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캔디스라는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름은 그 캡틴 아메리카 대사 중에 I can do this all day, I can do this all day. 그래서 캔디스. 네.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루 종일 할 수 있. 캔디맛. 캔디 맛이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양한 매력을 가진 각자 4명이 모였다. 라는 뜻을.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제 첫사랑이 캡틴 아메리카여서 여기 뜻을 듣고 네. 이게 운명인가 하루 운명이었던 거죠. 아. 네. 캔디스라는 팀이 1월 14일에 첫 정규 앨범 플레이그라운드와 함께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캔디스의 시작은 4인조가 아니에요. 2023년 8월 27일에 첫 번째 싱글을 통해서 데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캔디스가 2인조였고 헬로와 나인님 두 네. 분이서 이제 캔디스를 처음 시작을 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캔디스로 처음 만나게 돼서 이 팀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원래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같이 연습을 하다가 각자 이렇게 따로 나오고 이제 다시 만났어요. 그냥 둘이 따로.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 원래부터 같다 보니까 힙합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90년대 노래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지금 프로듀서님을 만나서 그냥 우리끼리 해볼래? 재밌게? 라는 무턱대고 맨땅에 헤딩으로 해보자. 네, 그냥 해보자. 그냥 하자. 일단 이래서 진행시켜. 그래서 진짜 무턱대고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저희 2명이 같이 이제 같은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4인조가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2명끼리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일단은 BF를 하고 나서 어찌저찌 돼가지고 베니 언니가 합류하게 되면서 3명이 됐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 루키까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캔디스 4명이 두 분이서 이제 음악의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만든 그룹이 바로 캔디스잖아요. 사실 네. 아무리 프로듀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룹으로 된지 모르지만은 음악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랩 힙합 음악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음악 더 들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진짜 그때 완전 브랜니부터 마이클 잭슨, 알리아, 뭐 SWV, 에리카 바두, 디안젤로, 드라이브 키, 락키. 90년대 네. R&B랑 힙합은 진짜 다 들었었던 것 같아요. 퓨지스도 듣고 근데 그게 프로듀서님이 약간 그 추천해줘서 이런 음악
음악도 있어 이러고 이렇게 펼쳐주신 거거든요. 아, 네.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더 파고가지고 재밌길래 진짜 나인이랑은 원룸에서 둘이 살았는데 네. 아 맞아요. 저희도 사실 별 생각 없긴 했거든요. 근데 춤추고 노래하는 게 재밌고 약간 연습실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네, 그냥 나가서 인양저냥 시간 허비할 바엔 그냥 좋아하는 거 하자 해서 맨날 새벽 4시, 5시까지 같이 연습하고 네. 언니가 이제 곡 쓰고 이러면은 저도 옆에서 노래 연습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 웃긴 영상이랑 그런 게 진짜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초기에 두 분이서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이런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진짜 미쳤다 생각하고 한 2, 3년을 보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 아까 아티스트 말씀하실 때 이게 걸그룹 인터뷰가 맞나? 네,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이름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신기한 게 저희는 계속 이런 거를 진짜 15대부터 듣고 연습생 시작할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이상한 건가 싶어요. 오히려 저는 네. 좀 신기했어요. 뭔가 저랑 언니랑 음악 취향이 맞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으러 왔는데 이제 살면서 나랑 얘기가 통한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더 친해지고 이렇게 딥하게 알아가게 사실은 그렇죠. 지금 모든 저희 멤버들이 다 그 시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해요. 뭐 살면서 아시겠지만은 음악 취향 맞는 친구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럭키거리예요. 너무 신기해요. 베니님은 그럼 어떤 음악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큰 관심이 있진 않았거든요. 90년대 힙합이나 저희가 하는 음악 자체에.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똑같이 말했듯이 너무 이렇게 펼쳐주셔서 듣게 되니까 또 그거의 매력을 너무 느끼고 이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원래 본연의 취향은 살짝 좀 캄하고 발라드 이쪽을 좋아해서 이제 해외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라나델레이 되게 많이 듣고요. 요즘은 계속 말하고 다니지만 더 마리아스에도 많이 빠져 있고 한국에서는 뭐 정말 캄하신 정말 이소라 선배님, 김동률 선배님, 뭐 선우정아 선배님 이런 분들 음악을 원래는 되게 좋아했는데 네. 이제 캔디스가 되면서 또 세계가 이렇게 뿅 뭐 이런 것도 있네. 저는 지금도 계속 알아가는 중이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음악 듣는 거를 원래 좋아해서 혼자 막 콘서트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니 옆에서 야, 이거 주입하고 한번 있어요. 들어봐. 계속 이렇게 들어봐. 네, 놔두고 가는 거죠. 네. 루키는 음악 취향이 또 어떻게? 저도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많이 다른데요. 캔디스에서는 K-pop 듣는 분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많이 챙겨봐가지고 저는 골고루 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한 가수가 좋다고 하면 한 앨범 아니면 그 한 곡 아니면 아예 그냥 커리어 다 듣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이제 이분의 좋아하는 곡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날마다 느낌, 기분 따라 듣는 게 달라져요. 날씨가 만약에 좀 흐리면 약간 좀 카음한 R&B 약간 데니얼 시저, 프랭크 오션 위주로 듣고 근데 만약에 약간 좀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약간 테이프 머크레이 팝 그런 걸 듣고 네 많이 들어요. 네. 사실 모두가 같은 음악 들으면 또 그룹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다양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었는데 팀에서 K-pop 듣는 담당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K-pop을 잘 안 들으세요? 그 케이팝이 좀 요즘에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 담당인 것 같긴 해요. 그룹들, 저희랑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진짜 팬덤 크신 아이돌 분들 곡을 굉장히 많이 듣는 친구여서 어떻게 따지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캔디스 언니들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했었을 때 제가 음악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K-pop 듣냐고. 근데 나오는 답이 서태지 아니면 몬스타엑스 선배님. 제가 약간 생각했던 답들은 약간 요즘 4, 5세대인데 네네. 안 듣더라고요, 언니들이. 그래서 네, 좀 신기했어요. 전 옛날 음악도 들을 게 아직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루키가 들려준 이제 최근에 나온 음악들 맞아요. 이렇게 되게 건너뛰긴 좋아요. 합니다. 네. 들려주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도 이렇게 좋은데? 중독돼가지고 중독되긴 해요. 상상도 못한 가수들 이름을 막 듣다가 되게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신 건데, 두 명이던 캔디스가 이제 베니님이 합류를 하면서 3인조가 됐잖아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저랑 헬로 언니랑 서로 첫 연습생을 같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얼마 안 있다가 먼저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음악 하고 싶어. 이러고 먼저 나갔고 저는 거기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너무 워낙 잘 맞아서 네. 10년 정도 계속 친구로 지냈었어요. 근데 친구도 그냥 보통 친구가 아니라 하루에 2-3시간 전화하고 쉬는 날만 생기면 저희 집에 오고 약간 이런 정말 베프였어서 캔디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뭐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음악을 하는지에 대한 이미 빠삭하게 다 있던 상태였고요. 그때 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솔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하던 시점에서 회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이렇게 일명 빠그라지게 되었죠. 전문 용어가 나왔네. 네, 빠그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또 이제 캔디스에서 또 한 명 멤버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저희 회사 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친하니까 쉬는 날 뭐해? 이러면 저 베니 만나는데요. 딱 이렇게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서 한번 미팅 와보지 않을래? 라고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다음날 미팅을 갔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했어요. 하루 만에 합격하셨네요. 나인이도 원래부터 친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은 내가 이렇게 쭉 같이 갔을 때 내가 발전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겠다 싶어서 큰 고민 안 하고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루키는 어떻게 캔디스에 합류하게 됐나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 오디션을 엄청 많이 찾아보고 캐스팅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2023년 여름에 제가 마지막 오디션을 보고 이 오디션이 만약에 합격되면 이걸로 가고 탈락되면 여기서 포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탈락되고 이제 학교랑 대학교 준비를 하는 시점에 우리 프로듀서님한테 캐스팅 DM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캔디스라는 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팀에 같이 할 생각이 있냐 물어봐가지고 계속 대화하다가 이제 저도 그 다음날 미팅을 했거든요. 줌 미팅으로. 그래서 줌 미팅에서 PD님이랑 헬로 언니랑 나인 언니랑 같이 했는데 일단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바로 부모님한테 가서 이 기회가 있다 설명했는데 이제 대학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은 솔직히 처음엔 좀 되게 불안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언니들 다 만나고 제가 원했던 대학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거는 한국에 가야 된다는 사인이구나를 생각해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언니들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셋 언니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이거 네. 슈퍼 이어가지고 친화력이 진짜 좋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친해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하루도 안 걸렸다. 진짜? 근데 회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이었나 두 번이었나? 일주일에 한 번을 줌 미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학교 점심을 안 가고 방을 구해서 거기서 줌 미팅을 하고 저는 언니들이 이제 새벽 3시 시쯤 시차 때문에 3시까지 이제 일어나 있고 어느 정도 친해지려고 했는데 뭐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니까 그래도 좀 어색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 엄청 낯가렸어요. 저는 일단 한국어에도 자신이 별로 없었고 일단 언니들이 다 너무 친하고 그래가지고 텐션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컴퓨터 스크린 보면서 약간 네. 줌 스터디 하듯이. 네,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뭐 장난쳐서 제가 웃으면 언니가 또 웃어줬다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막상 오니까 그래도 줌 미팅을 몇 번 해가지고 좀 친해지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야기도 서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친하신 것 같아요. 데뷔 앨범 이름이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왜 플레이그라운드인지 알겠어요. 네, 저는 헬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캔디스가 시작한 것은 계속 들어보니까 음악을 하고 싶으셨던 헬로님이 이제 나인도 만나고 베니도 만나고 루키도 만나고 하면서 지금 팀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게 케이팝에서 흔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악을 직접 만들고 작사 작곡하고 친한 멤버들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이런 게 사실 낯설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캔디스라는 팀을 나의 힘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좀 선보여야겠다. 그리고 작사, 작곡을 직접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근데 진짜 멤버들 덕분 때문인 것 같고, 왜냐면은 진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람들 인생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한데 약간 같이 데뷔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제 10대, 20대거든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음악적으로도 욕심 있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욕심 있고 뭔가 우리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이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재밌는데 평소에도 잘 노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게 곡으로 풀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색깔을 내가 잘 어떻게 얘네를 알리고 싶어서 그냥 제가 안달이 난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나 얘기도 저희 얘기로 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플레이그라운드도 맨 처음에는 프로듀서님이랑 얘기한 게 나는 너네가 연습실 회사를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회사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음악하고 놀고 이런 약간 놀이터 같았으면 좋겠다를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럼 놀이터라는 주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뭔가 저희 연습실이 작업실이 놀이터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서 마이크 들고 무대하는 게 놀이터였으면 좋겠다. 해서 놀이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녹음을 할 때 사실 떨리잖아요. 뭔가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서야 그냥 막 다른 프로듀서님이 디렉터가 오셔가지고 녹음을 받는 신인 입장에서는 너무 떨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저희끼리 녹음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약간 진짜 편하게 즐기면서 놀 수 있게 그래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저 비하인드도 다 봤거든요. 레코딩 하시는 것도 네. 그 안무도 직접 짜시고 네. 맞아요. 그 멤버분들이 어쨌든 이 앨범을 만들 때 각자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다. 왜냐면 최근에 K-팝에서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와서 제가 그렇게 칼럼도 쓴 게 아닌가. 네, 그것도 재밌는 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캔디스라는 정말 우연하게 스포티파이 그 레이더에 걸려서 앨범을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그 크레딧을 봤더니 멤버분들 다 이름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몇몇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신기한데?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앨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첫 정규 앨범인 플레이그라운드. 사실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어떤 K-팝 데뷔 그룹이 정규 앨범으로 데뷔하고 요즘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정규 앨범에 물론 이제 발표한 싱글이랑 신곡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16곡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앨범으로 이제 데뷔를 해야겠다. 이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해야겠다. 어떻게 결정이 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는 저희가 뭐 싱글도 데뷔 전에 싱글도 내고 했는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랑 그 퍼포먼스가 목적인데 그래서 어디를 이제 지원을 하면은 곡수가 없. 이래서 약간 너무 신인이다 앨범이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더 많이 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곡을 쓰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곡수가 많아진. 그래서 만들 때마다 보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앨범이 16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30곡이었어요. 추려져서 16곡 안 치고. 맞아요. 네. 더블 앨범으로 나올 뻔했네요. 그래서 네. 이게 누가 봤을 때 곡수가 없어서 공연을 못 시켜주겠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하고 싶어서 낸 것도 있고 이제 하도 제가 프로듀서님한테 맨날 보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낼 바에 한번 쫙 듣자. 이 정도면은 아무리 데뷔 앨범을 뭐 낸다 쳐도 굳이 정규로 안 할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그냥 해보자 해서 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곡을 쓰고 이걸 또 프로듀서님한테 보내고 진짜 I can do this all day 하셨네요. 네. 그래서 30곡 중에서 16곡 고르는 것도 사실 일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이 16곡을 고르는 과정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멤버분들도 이 과정에 좀 참여를 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언니의 그 보석함에 쌓여있다 보니까 언니랑 프로듀서님께서 먼저 이렇게 한번 걸러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들어봤을 때 이거 다 앨범에 넣고 싶은데 어때를 이제 다 같이 다 같이 회사분들이랑 들었어요. 저희 해서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이 곡은 끌어와서 여기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들어보고 의견을 내서 만들게 된 앨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범이 16곡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고 정말 하나의 노래처럼 쭉 이어지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감동이네요. 그걸 알아봐주시다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원테이크 라이브였거든요. 아.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 어떤 그룹이 정규 앨범을 내서 그 정규 앨범의 1번부터 마지막 노래를 라이브로 소화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제 항상 없던 거를 아무도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우리 라이브도 되고 이제 약간 텐션도 좋고 케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라이브 클립은 재미없고 그냥 우리끼리 콘서트 한번 열어보는 거 어때? 라는 생각으로 근데 또 이제 그냥 이런 이쁜 스튜디오에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세탁소에서 하는 거 어때?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될까? 하고 있다가 진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네 싶기도 하고 네. 진짜 원테이크였거든요. 진짜 네. 진짜 그거 딱 한 번 없었어요. 촬영했어요. 원테이크로 그냥 왜냐면은 그 장소 대여 시간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빨래를 하러 오셔야 되니까 세탁소를 갔는데 빨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근데 이거 원테이크 하는데 중간에 오시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냥 모르는 분이 와서 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전화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최대한 찍고 한 그냥 있는 채로 그냥 찍은 거예요. 네. 네, 한 번에 네. 끝내야겠다. 네. 아, 그리고 심지어 불안하지 않게. 진짜로 원테이크로 딱 이제 끝 하고 실제로 오셨어가지고 네, 진짜 네. 운 좋게. 운 좋게 이제 타이밍이 빨리 맞았어요. 가져가지고 이제 빨리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오디 분 마이크를 하고 한 거긴 한데 그냥 그 영상 버전이 되게 날 것 같고 좋은 거예요. 네. 영상 오디오에 담긴 게. 그래서 그냥 마이크 쓴 거 빼고 카메라 또 사고 네. 들어보시면 중간에 막 찍어주시는 분 숨소리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요. 타 소리도 네, 들리고. 맞아. 진짜 신기하네요. 루키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원테이크로 찍는 거? 4명이 다 진짜 정신 빡 차리면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앨범이 42분이다 보니 맞아요.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늘어나요. 다시 해야 너무 되죠? 힘들고 더 힘든 게 그 어려운 곡들이 다 뒤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13번 트랙부터는 약간 전에는 약간 많이 놀면서 부를 수 있고 약간 랩 그렇죠, 위주 곡들이니까 그냥 가사만 안 까먹으면 괜찮은데 13 What Can I부터 14 So Much, So Much 네. 15 그 세 곡 피날레가 장난 아닌데 거기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이제 처음 12곡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했어도 다 너무 재밌게 놀면서 하고 타고 돌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저렇게 놀면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가 맞는데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항상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여기 이제 모든 분들한테 약간 "헉, 내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왠지 약간 한 번 틀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틀릴 것 같아서 맞아 이것도 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틀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한 번에 끝내야겠다 했는데 진짜 한 번으로 끝내가지고 사실 진짜. 물 마시는 것도 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네. 더 마시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 파트가 있다 보니까 막 눈치 보면서 정말 눈치 싸움이었어요. 막 그러니까 마시고 내 파트 그 영상의 모든 그 하나하나 움직임이 네. 진짜 중요했어요. 네, 정말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하셨고 네. 그래서 그 원테이크 영상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정말 최근에 나온 꼭 콘텐츠 중에서 보세요. 꼭 봐주세요. 영상을 봐주세요. 앨범 단위로 사실 16곡인데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게 잘 들었거든요. 이어지는 흐름도 있어요. 캔디스가 처음에는 이제 2인조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4명인데
4명의 음악을 이제 만드는 것과 그리고 보컬 배분도 디렉팅하는 것도 그렇고 2명의 음악을 담당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4인조 캔디스가 되면서 좀 가져갔던 프로듀싱의 변화라거나 아니면 작곡하는 방식에서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4명이 되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졌던 게 2명에서 할 때랑 3명에서 할 때랑 보컬 톤이랑 색깔 스타일이 있잖아요. 항상 약간 아쉬운 느낌이. 근데 그거를 루키가 오면서 딱 채워진 거예요. 목소리 톤이 그 중저음에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톤이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곡을 쓸 때, 파트를 짤 때 더 쉬워요. 벌스에서는 얘가 이렇게 잡아주고 프리에서는 얘가 이렇게 잡아주고 사비에서는 얘가 터뜨려주고 브릿지에서는 얘가 이렇게 감싸주고 이런 게 확실하게 다 보컬 톤이랑 이런 게 달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명이 돼서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언니가 노래를 만든 데모 버전을 듣잖아요. 그럼 그걸 듣게 되면은 저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파트는 루키가 하겠다. 이 파트는 베니 언니가 하겠다. 이 파트는 하겠다. 내가 하겠다. 약간 이런 게 딱 그려져서 오히려 저도 그 노래를 부르고 퍼포먼스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한 번에 딱 와서 오히려 표현하기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각자 파트를 완벽하게 잘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합니다. 곡 쓰면서도 재밌는 게 약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친구들이 채워주니까 제가 얘보다 파워풀하게 춤을 출 수는 없고 얘보다 상큼할 수는 없고 얘보다 청초하고 막 이렇게 사로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약간 그런 걸 쓰면서 그 한 곡 안에 이렇게 채워지니까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노래들이 수록이 됐고 타이틀곡은 이 플레이그라운드의 정수를 담고 있는 동명의 곡인 플레이그라운드죠. 캔디스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어떤 곡인지 이제 순서대로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플레이그라운드는 아무래도 저희의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넷이서 하는 처음이기도 하고 뭐 음악 방송이나 모든 활동도 처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이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딱 좋은 첫 걸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캔디스의 플레이그라운드는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 보여줄 게 너무 아직 많이 더 남아있다. 많다. 아직 더 남았다. 굉장히 이거 작곡가의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저는 플레이그라운드는 캔디스의 에피타이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밀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큰 게 엄청 많이 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라고 해요. 저는 다 비슷한 얘기야. 그냥 웃긴 거 같아요. 좋아요. 네. 플레이그라운드는 나인에게 쩐다. 떠는 곡이다. 네. 자신감이 진짜 앨범 대단합니다. 자체도 네. 진짜 너무 좋고 그냥 딱 처음 들었을 때 뭐 약간 모든 분들이 얘네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럼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앨범에서요? 네. 사실 너무 많은데 전 앨리스. 오, 처음이다. 그래요? 저는 처음에 앨리스라는 노래가 소개글 보고도 한 번 더 아.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여러모로 어쨌든 그룹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리고 그룹 활동을 하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고민을 가졌던 그 시기가 그 노래를 통해서 좀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기 때문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네. 그걸 너무 정말 좋아하시- 좋아했어요. 네. 역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캔디스 플레이그라운드에 이제 16곡이 있는데 이 앨범 가운데서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는지 사실은 히든 책이 최애인데 그 메모리즈라는 게 CD에만 CD에만 있는, 나오는 곡인데요. 공개된 트랙들 중에서는 요즘은 다시 스마일리 페이스로 바뀐 것 같아요. 한동안 위쿠피였는데 요즘은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햇빛을 좀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냥 웃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 되게 귀엽고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원래도 좀 힙합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루인드라는 곡을 진짜 루인드. 좋아하거든요. 네. 그 의미도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그게 제 파트에 욕이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너 힙합이다. 네, 힙합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녹음썰 얘기해주세요. 녹음썰이 루인드요?
거의 가사가 My boss's direction turned into just 네. 거기가 사실 한 두세 번 만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욕심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파트를 다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공식적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I'm ruined everything and I fixed everything you too 이게 사실 되게 저는 조금 멋있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고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뒤에. 맞아요. 제가 랩하고 이제 매니언이 받아치고 루키가 받아치고 뭐 언니가 다시 랩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저는 Fate라는 곡도 Fate.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윈드는 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힙합도 힙합인데 전 약간 트립합 사운드 많이 생각나서 뭐 옛날에 매시브 어택이나 이런 팀들, 포르티쉐드나 이런 팀들이 하는 음악이 생각나서 저는 소머치를 추천해드리고 So 싶은데요. Much요. 사실 제 취향이기도 하고 굉장한 보컬 곡이기 때문에 녹음하면서도 조금 멤버들끼리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이랬던 곡인데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타이틀곡으로 대중분들 앞에서 홍보였잖아요. 근데 소머치는 그 곡이랑 굉장히 180도 다른 네.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플레이그라운드 듣고 소머치를 들으시면 얘는 뭐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게 제일 크게 와닿으실 곡이라고 생각해서 네. 소머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좋은데 페이스가 좀 제가 듣기에는 슬픈데 신나는 노래거든요. 제 취향이 약간 슬픈데 신나는 거를 좋아해서 가사도 그렇고 조금 애정이 가는 노래 같아요. 플레이그라운드는 사실 안무도 굉장히 전 재밌게 정말 가위바위보 하고 맞아요. 무대를 넓게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안무가 레나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저 며칠 전에 레나님이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안무도 어쨌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멤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안무인가요? 먼저 레나님께서 짜주시고 네. 저희가 수정 약간 이런 거를 네. 하면 같이 맞추고 네. 음악도 스스로 만드시지만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플레이그라운드 무대 퍼포먼스를 꾸미는 데 있어서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점을 뒀던 부분은 그래도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음. 라이브를 하면서 춤도 같이 출 수 있게 하자 였는데 저희가 초반에 실수를 했던 게 보컬 그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레나님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레나님 딴에는 케이팝 네. 그룹이고 신인이니까 춤을 빡세게 짜줘야겠다. 먼저 칼각에 파워풀하게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었던 네, 되게 진짜 정성 들여가면서 짜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고 놀란 거예요. 맞아요. 라이브 할 수 없게 막 그때 막 그 맨 처음 시간에는 막 스카프도 나오고 오. 네 도구를 활용한 그런 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대형도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마이크를 쥐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쥔다는 걸 저희가 말을 안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부터 수정을 하면서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가위바위보 하는 퍼포먼스가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각자 멤버도 다르게 들어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짠 게 아니고 실제로 무대에 가서 아, 그냥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무대마다 달라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저는 루키가 다 이길 때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졌는데 제가 이겼는데 진척을 해가지고 아, 한번 찾아보세요. 저랑 베니 언니는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근데 항상 언니가 이기고 그런 것 같아. 거의 항상 저희 둘은 지더라고요. 근데 언니들이 안 바꿔요. 진짜 저쪽을 내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너무 계속 이기는 리액션만 하니까 가끔씩 저도 약간 일부러 더 져야겠다 생각해요. 아, 왜냐면 계속 약간 행복한데 약간 좀 슬픈 표정도 하고 싶어가지고 영업 비밀을 알아버리네. 네, 그래서 가끔씩 뭐 제가 가위를 했는데 언니가 계속 빠르네요? 그럼 가끔씩 주먹을 내요. 일부러 한 거야? 무대를 위해서 와, 몰랐어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었네요.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무대에서 AR 안 깔고 직접 라이브를 하시는데 아까 안무도 사실 레나님이 힙합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처음에 어떻게 짜주셨을지 저는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거든요. 네. AR 없이 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캔디스의 그런 라이브 퍼포먼스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어요. 진짜
다 말렸거든요. 레난 쌤까지도. 네, 아. 레나 전부 다 안 하는 게 낫다.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진짜 안 까르고 그냥 그 맞아. 코러스만 있고 뭐 훅 This is 부분에 my playground. 그것만 있고 진짜 MR 들어보면 없어요 소리가. 저희 그래서 2절 파트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제 목소리랑 숨소리밖에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거는 보컬 라이브다 음. 보니까 안 했다고 해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도 안 했다고 해서.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더다 이거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패기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좀 부족해도 일단 하자. 네. 일단 하자. 그냥 진짜 이거였어요. 그렇죠. 일단 하자. 신인 그룹에게는 패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제가 느꼈던 독특한 점은 BF라는 노래 제외하면은 대부분 가사가 영어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영어 가사를 쓰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제가 맨 데모를 불렀던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영어 가사가 조금 더 잘 붙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어가 잘 붙었으면 한국어도 붙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약간 해외도 진출할 수 있게 영어를 쓴 것도 있고 그럼 뭐 앞으로 만드시는 노래가 뭐 한국어 가사가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을 하시면은 한국어 가사로 한국어 네. 곡도 많아요. 아 네. 이제 네. 앞으로 더 나올 이제 곡들에 나오면 됩니다. 네. 캔디스의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요. 이 앨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올스타 라인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캔디스 플레이그라운드를 함께 만들어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일단 소머치의 최문석님께서 편곡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적재 선배님께서 기타를 쳐주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페이트랑 앨리스 편곡해주신 플럭스9 팀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B랑 워켄아이를 편곡해주신 락킹맨님이랑 김한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6번 트랙 스멜리 페이스를 편곡해주신 빅산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힙합 베이스 루인드 그리고 저희의 사실 플레이그라운드 모든 앨범에 가장 큰 공을 들여주신 가장 많이 참여해주신 백경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이틀곡 플레이그라운드의 편곡을 도와주신 홍소진님과 기타리스트 김동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BF의 편곡 작곡을 해주신 킹미님 감사드리고 위자웃의 편곡을 해주신 보이콜드 오빠 감사합니다. 캔디스라는 팀이 어쨌든 첫 걸음, 애피타이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말 시작이거든요. 네. 더 많은 무대 그리고 더 많은 음악과 함께 돌아올 텐데 캔디스는 어떤 팀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분 한 분 좀 여쭤보면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캔디스라는 장르가 그 자체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쪽 장르의 약간 블루프린트가 됐으면 좋겠고 약간 이 음악, 이 인더스트리의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대가 지나도 회상하게 된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를 또 대변할 수 있는 캔디스라는 팀이 됐으면. 사실 전 이 팀을 굉장히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저도 이 팀이 세상에 사실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도 최근이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이나 뭐 유튜브 콘텐츠나 발자취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캔디스라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담았던 그 노력이나 그런 고민의 시간이 저한테 느껴져서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고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된 게 굉장히 큰 인연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캔디스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펼칠 재밌는 놀이가 또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